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전 국민이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양치질을 자주 해도 모두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잇몸에 생기는 이 염증이 심각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잇몸 염증의 무서움과 집에서 간단하게 잇몸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잇몸병 없애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꼭 해보셔서 잇몸 염증을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한국인 거의 전부가 잇몸병이 있을 정도로 잇몸병은 양치를 해도 생기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잇몸병에 걸리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양치를 안 한다고 해도 하루에 적어도 2번 정도는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몸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양치를 할 때 잇몸을 닦지 않고 치아만 닦게 되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치아도 하얗고 엄청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잇몸에는 여전히 세균들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잇몸병은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잇몸병, 쉽게 말해 치주질환은 입안에 사는 세균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만나서 치태라는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치태들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게 되고 잇몸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쌓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석이라는 딱딱한 물질로 변하게 되죠. 치태에서 굳어진 치석이 잇몸 아래까지 침투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이때부터 잇몸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세포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싸우게 되는데요. 모기에 물리면 물린 부분이 붓고 빨개지는 것처럼 잇몸에도 염증이 생기면 빨개지고 붓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염증으로 잇몸 조직이 약해지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염증이 생긴 부위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염증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벽이 얇아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두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치주염은 치아를 지지하는 뼈까지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피가 더 많이 나게 되고 출혈량도 많아질 뿐더러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니 바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치아가 빠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유로 잇몸병을 관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잇몸병이 치매, 뇌졸중, 신장질환, 당뇨병 같은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잇몸 건강이 단순히 입안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주목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잇몸병의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잇몸병이 있으면 염증이 생긴 잇몸에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이 생긴 부위로 혈관이 열려있게 되기 때문에 열려있는 혈관을 통해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잇몸병이 치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 중 하나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잇몸 염증의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이 뇌에 도달하면 뇌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과의 연관성인데요. 잇몸병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발생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혈액으로 퍼져나가면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병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것이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 잇몸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뇌혈류를 차단하고 이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신장질환은 신체 내의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잇몸병에서 발생한 염증이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신장의 필터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염증 물질이 신장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이미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잇몸병과 당뇨병의 연관성입니다.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이 있으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잇몸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치료도 더 더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염증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당뇨병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즉, 잇몸병이 당뇨병의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잇몸병이 전신의 질환들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염증과 세균의 확산입니다. 잇몸에서 발생한 염증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그 염증이 신체의 다른 장기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체내를 돌면서 심장, 뇌, 신장 그리고 대사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만성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잇몸병은 단순히 구강 내 문제를 넘어서서 전신염증을 유발하고 다양한 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잇몸병의 예방과 이미 생긴 잇몸병을 없애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양치질입니다. 잇몸병 예방과 관리에는 양치질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데요. 양치질에서 기억하실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칫솔을 사용하는지와 치간 칫솔의 사용입니다. 대개 잇몸병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에 생기는데요. 이때 잇몸을 잘 닦아줄 수 있는 칫솔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잇몸을 잘 닦을 수 있는 좋은 칫솔의 기준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리여야 하고 굵지 않고 가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굵고 긴 크기의 칫솔보다 얇고 작은 칫솔이 치아와 잇몸 경계부를 양치하기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잇몸은 아주 민감한 점막이기 때문에 딱딱한 칫솔모를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칫솔 머리가 너무 크게 되면 구강 내를 구석구석 닦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금니나 치아 뒷부분처럼 닦기 어려운 곳은 치태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작은 칫솔 머리를 사용하여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보통 양치질을 치아와 마주보게 만들거나 직각으로 만들어 위아래로 혹은 옆으로 양치질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염증은 치아 표면이 아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치해서 이물질을 빼내려면 칫솔을 45도 대각선으로 세워서 부드럽게 문질러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도 필수로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치아 사이에 낀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는 세균의 번식처가 되기 때문에 잇몸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부분을 치간 칫솔을 사용해 꼭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치실보다 더 효과적인데요. 치실도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은 사람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양해서 각자 공간의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잇몸에 자극이 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잇몸병을 잘 예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현재 피가 많이 나고 이미 치석이 쌓인 분들은 일단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스케일링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잇몸 질환이 우리 몸에 이렇게 크고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니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오늘 알려드린 칫솔 선택법과 양치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잇몸병과 다른 연관된 질환들까지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